자,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후에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대동 김박사입니다. 여러분,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자랑이라고, 그죠? 문제는 이 코로나가 어디서 걸렸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요. 애들 둘과 저를 제외하고 자기 혼자 걸렸다 혼자 나왔어요. 이상하죠? 한의사집 와이프가 혼자 보약을 안 먹었는지 애기들은 일주일 내내 엄마랑 같이 붙어 있었는데도 코로나가 음성이었고, 저는 뭐 확인되는 날부터 따로 있었는데 계속 음성으로 나와서 지금 뭐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환자가 이번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총 걸린 시간은 5일이었어요. 코로나로 고생한 기간이. 많이 아팠던 이 날짜는 딱 이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약은 일주일 동안 계속 복용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후유증도 없고 그냥 아주 깨끗하게 잘 나아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애초에 오미크론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약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감염이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었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대의학이라고 말하는 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발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백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백신 많이 맞으셨잖아요, 이번에,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을 놓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발병 후에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항바이러스제의 투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이제 장기 조직에까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될 때 사용하는 이제 항염증제들,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고요. 네 번째는 유발되는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제입니다. 기침 나요? 기침약. 콧물 나요? 콧물약. 이런 것들을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발병 예방 목적으로 한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겠죠. 큰 돈,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다만 얘들의 문제점이 또 하나가 또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겪으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만 해도 알파, 델타, 감마 뭐 이러면서 쫙 늘어났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변이가 발생하고, 그 변이에 있어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백신이 반응을 하는지, 치료제가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기 형성, 그러니까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를 썼을 때 이제 흔히 말하는 기형이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들도 있어서 뭐 산모한테는 쓰기 어렵다라든가, 뭐 혹은 이제 항염증제라고 얘기했던 건 스테로이드 제제들이 장기 부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얘들이 이제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 스테로이드 때문에 감염이 더 쉽게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증 치료제라는 것들이, 양방의 약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필요한 생체 반응에 대해서 이제 억제시켜 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항히스타민제 쓰시는 것들 있잖아요. 항히스타민제를 썼더니 가려움증은 줄었지만 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라는 식의 이제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도대체 오미크론을 위시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데? 라고 하자면, 첫 번째 한의학의 특징입니다. 사실상은요, 병원체에 상관없이 감염증의 그 병태를 가지고선요, 그 감염의 경과에 따라 숙주의 컨디션을 보고선 이제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든 상관없이 그 걸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 라는 거에 대해서 치료를 해왔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의학이나 한의사에 있어서 이게 오미크론이야, 뭐 델타 변이야, 뭐 사스야, 메르스야 라는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한약이라 그러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특히 이런 감염이라고 하는 부위들에 있는 한약들은요, 대부분은 비특이적인 항바이러스 효과,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를 좀 막아주는 효과, 그리고 항염증, 그리고 생체 반응의 보조 등을 이제 복합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제 한약은 어려운 말로 이제 멀티 컴파운드라 그래서 멀티 타겟팅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약이 바이러스만 잡는 게 아니고 염증도 잡아주고, 그리고 면역도 안정시켜주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숙주, 그러니까 우리 인간, 그리고 이제 병원체, 양측에 다 반응하는 식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원체를 없애면서 염증의 균형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증상을 완화시켜가지고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말한 이제 양약들의 부작용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오미크론이 굉장히 가벼운 증상들, 하지만 많이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의 장기 부전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내에서는 한약이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고, 아까 말한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큰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한약 자체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지의 바이러스 감염증,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감염증에 있어서는 한약이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생겼던 것들이나 현대 상황에서도 보고 있을 때도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보고되는 내용들을 보았을 땐 충분히 꽤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코로나 증상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뭘 줄 수 있는데? 라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코로나 증상. 우리 감염자분? 감염자분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겪어보신 분? 자, 우리 코로나 겪어보신 분, 소화불량 있었나요? 있었죠. 네, 설사를 네, 했지. 설사를 하죠. 설사라고 얘기 되나? 되죠. 자, 첫 번째, 이제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자, 두 번째, 흔한 감기의 증상, 몸살, 몸살, 오한, 오한, 기침, 진땀, 네, 진땀 나는 거, 머리 너무 아프고. 맞아, 두통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흔히 말하는 감기에 대한 증상들 많이 호소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인후통.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 거. 나는 주먹. 주먹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그런 호소와 목소리의 변성, 이런 것들을 호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후각장애. 우리는 없었죠, 다행히. 조금 있다가 없어졌죠? 그렇지, 코가 막혀서. 네,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것들에 다 한약을 사실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나 한국들에서도 소화불량에는 뭐 곽향정기산이나 평이산을 사용한다. 뭐 오한에는 갈근이나 마항탕, 뭐 몸살에는 연결표독산, 그리고 인후통이나 목소리 변성에 있어서는 현기연계탕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얘들이 한약으로도 있지만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으로도 다 존재합니다. 사실은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치료를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 보험약들을 그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굉장히 사실 저렴하고 어떤 면에서는 무지막지하게 저렴하죠. 일주일 내내 먹어봐야 뭐 15,000원이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드리고 있는 게 있고, 자, 아까 후각장애 잠깐 얘기했었는데 후각장애의 경우에도 후각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처음에 델타 변이 때 나온 통계만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만 해도 한 30% 정도의 환자가 후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호소한다는 것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마지막까지도 잘 안 돌아오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 후각세포라는 것들이 사실은 신경성장인자라 그러는 것들이 관여돼가지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 당기자격산이라든가 뭐 인삼양용탕이라고 하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보약 성분들이 이런 후각신경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후각장애가 있거나 혹은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한약의 적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한약이 적극적으로 다 관여를 하고 증상에 맞춰서 그때그때 다른 약들을 처방을 해드리면서 한약들이 이런 코로나의 계개별 증상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확하게 처방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프실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할 얘기는 뭐냐면 후유증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 네? 후유증 없으시죠? 아주 가볍게. 네. 몸이 가벼워졌지. 전혀 없죠. 오히려 컨디션이 좋았죠. 그치. 그쵸. 자, 후유증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피로감. 엄청 피로하다 그럽니다. 저희 요새 이제 환자분들한테 코로나 후유증을 한약을 굉장히 많이 처방하고 있는데 주로 하시는 호소들이 피로감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 운동 많이 하고 난 다음날처럼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우울증, 굉장히 우울하다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숨참 불면, 요거 두 개 묶어서 많이 호소하십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숨이 차요. 그러면서 잠이 안 와요. 사실은 한의사분들은 이거 듣는 순간 무슨 처방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처방들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민함, 짜증나요. 그리고 근육통, 설사, 발열. 특히 발열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발열. 아침엔 괜찮은데 오후로 갈수록 발열이 납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들은 뭐 롱코비드라 그러는 영국에서 나온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계속 발표되는 것들에서 나오고, 라떼는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대표적으로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피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한약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단적으로 제일 먼저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게 뭐냐면 피로감보다는 기침이에요. 잔 기침이 없어지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감기를 많이 알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원장님, 제가 감기를 2달 동안 앓았더니 컹컹 하면서 마른 기침이 나는데 가래는 안 나와요. 애기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저희 애는 그랬는데요. 맞아요.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감기 때 이미 우린 많이 겪어봤습니다. 무슨 기침을? 가래가 없는데 계속 간질간질하니 자극이 돼서 켈럭켈럭 이런 증상들을 호소했다는 거거든요. 그 경우가 사실은 한약이 굉장히 잘 듣는 부분이고, 얘들도 건강보험약으로 처방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들어요. 한 주 정도만 잘 써주게 되면 폐손상이 있거나 뭐 이런 뭐 아주 큰 손상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또 그런 손상이 있었더라도 사용을 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피로감은 뭐 당연하죠. 뭐 이미 연구된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옥고 같은 거 사용해주면 피로감도 줄어들고 우울감도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불면이랑 가슴답답, 온병탕이라는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 증상이 이제 과거의 문헌에 딱 써 있습니다. 사람이 병을 앓고 난 후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왠지 울렁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요 라고 할 때 쓰는 처방이 있는데 그 처방 사용하면 굉장히 잘 듣게 되고요. 설사 뭐 말할 거 없죠. 설사에 뭐 불안검정기산, 곽한경기산 뭐 보험약으로도 많고 일반 한약으로도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처방을 받아서 후유증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리고 또 하나 수험생들이 핑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험생들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브레인포그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맑지 않아요. 머리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멍한 것 같아요. 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이 약제를 얘기하면 사실 그 약제에 대해서 막 먹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환기라는 약제에다가 특정한 약제들을 가미를 해가지고 우리가 진액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허 증상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개선을 시켜주면 코로나 이후에 브레인포그 증상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그러니까 오미크론 증상에 있어서 감염 당시에 그리고 통증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의 후유증까지 한의학이 굉장히 많은 걸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의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우에는 뭐 전화 처방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저희 한의원이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쉽냐, 그지? 우리 한의원에 오라 그러시는 겁니다. 시원하게 얘기해. 전화 처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 연락 주시면 좋지만 한방병원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뭐 원합니다. 처방을 받아서 치료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잘 처리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뭐 굉장히 진지한 얘기들이었는데 이게 이거 뭐 네 머리에서 나온 얘기 아니야 싶겠지만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참고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뭐 받아들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